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효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유해 카드를 꺼내고 또 간밤에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가 아니라 145%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원자재 가격도 최근 들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주가 빠질 때는 원자재도 뭐 여지없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같이 반등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이 경기 상황과도 또 밀접한 만큼 원자재 시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지금 뭡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금은 오르고 막 유가는 폭락을 하고 사실상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 관세 정책이 어떤 원자재 시장에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원자재죠. 이게 예. 결국에 관세라는 게 네. 대부분 이제 상품에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에. 예, 실물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원자재 전체가 거의 대부분 다 실물과 연관돼 있는 상황인 거고 예. 뭐 결국에는 투자와 소비 쪽에 이제 하락 이슈가 벌어지면은 네. 당연히 원자재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자재는 상당히 지금 좌불안석? 좌불안석. 그렇죠. 뭔가 폭풍 전야?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시장에도 상당히 변동성도 높아지고 충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그래도 원자재 가격 금은 잠시 제껴놓고 네. 뭐 비철 금속이 됐건 무슨 이런 쪽으로 어쨌거나 원자재 쪽이 네네. 원유에 이르기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최근 들어서는. 그럼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빠르면 뭐 한 2분기, 3분기, 늦으면 4분기 정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거의 무조건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리세션으로 갈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두 개의 공통점은 결국 경기 둔화, 심하게 말하면 경기 침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들, 특히나 구리를 비롯한 이 산업금속들, 네. 그리고 유가로 대표되는 이 에너지, 이런 분야들이 가장 경기에 동행하는 원자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예. 당연히 이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흐름이 안 좋고요. 지난 한 주, 뭐 제가 볼 때는 마치 4월의 광란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 한 주만 놓고 봐도 유가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졌고요. 뭐 네. 고점 대비해서는 예. 한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지금도 한 12, 3% 정도 주간으로만 봐도 예. 그 정도 떨어진 거고, 구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으로 10% 이상 떨어졌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 이런 경기 동행성 원자재의 대표 주자들이 한 주에 10% 이상 빠진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 탓은 뭐 거의 99% 경기 둔화 침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준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00%죠. 100%다. 네. 예. 금값 여쭤볼게요. 올해 보면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게 금값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증시가 폭락하니까 이게 폭락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하면 이제 증거금을 추가로 납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자산 가격이 상승한 쪽에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증거금을 납입해서 그래서 그 당시 금값이 많이 오른 만큼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나 마진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금값이 네. 떨어진 거 아니냐 얘기 네. 나왔는데 네. 간밤에는 또 다시 또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금값 추이 좀 짚어볼까요? 사실 지금 금 투자자들이야말로 예. 다른 사람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뒤돌아서 웃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간밤에 사상 최고치 또 돌파했어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온수당 지금 3,200달러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를 하시면 예, 온수당 3,200달러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사실 뭐 사상 최고치가 3,100달러대 한 중후반대였는데 그걸 지금 또 넘어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일단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네. 결국에는 안전자산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안전자산 중에 생각해 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미국 국채, 네. 그다음에 현금인 달러, 그다음에 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달러도 조금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미국 국채 지금 뭐 중국이 무슨 뭐 보복으로 국채를 매도한다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진콜 이슈 항상 뭔가 자산 가격 떨어지면은 또 항상 그 유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진콜 대응하기 위해서 또 예. 그 안전자산을 처분한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미국 국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고 달러의 매력도 떨어지고 있고 네네. 그러면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다 보니 금의 가치가 찔끔찔끔이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게 금값이 폭등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금 얘기 나온 김에 아까 화면에 나오는 골드바 같은 진짜 실물금 네. 저걸 좀 뭐 혹시 도둑이 될까 봐 좀 걱정은 되더라도 네. 어디 집에다 두든지 뭐 네네. 해야 될 거 저 침대 매트 밑에 숨겨두든 해야 될 것 같고 네. 왠지 무슨 그 통장에 골드 뱅킹이니 뭐니 뭐 ETF니 이거는 왜 저는 믿음이 안 가죠. 이거 들고 있다가 네. 진짜 무슨 금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내 네. 손에 금이 안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네. 그러게 뭔가 유사시 전쟁 나면 진짜 골드바가 중요한 거고 실물.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금 상황이 되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좀 웃고 넘어갈 정도의 얘기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골드바에 대한 소위 니즈, 네. 수요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소위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금을 직접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를 어떤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은행들이 나한테 그 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내가 일단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데요. 예. 사실은 좀 더 길게 보면은 네. 이게 뭐 사실 금을 사고 팔 때도 기록은 남겠습니다만 예. 금이라는 게 10년, 20년, 30년 갖고 있을 때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적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증여나 뭐 어떤 상속의 목적으로도 예.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 10년, 20년 넣고 보면은 금값은 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골드바를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10년, 20년은 가져갈 거 생각한다면은 나쁜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뉴스를 추적하고 있는데 요새 또 뜸해진 게 이게 머스크가 피터 나발하고 싸우느라고 그런지 그 왜 포트녹스에 있는 그 연중 보관하고 있는 금 네. 실사 한번 하겠다고. 네네. 그거 뭐 혹시 더 이후에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 예. 뭐 독일에서도 사실 뭐 미국에 맡겨놓은 금을 내놔라.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자꾸 있고요. 1970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드골이 그랬고 영국이 그러고 막.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확인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금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제 또 게다가 관세도 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관세가 붙을지 모르니까 미국에 있는 펀드들도 일단 영국에 있는 금 가져와라 해가지고 일단 그 가져오면서 금 현물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뭐 금값 변수로서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네.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후부터 불거지는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네. 불확실성의 대명사인 금이 예.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70년대에 닉슨이 금태환제를 예. 폐지했을 때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그런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예. 그러면서 당시에도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죠. 한 몇 년 동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는 이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예. 한다면은 지금은 글로벌 그 무역의 규칙 변화. 에 대한 불확실성이 맞아, 맞아. 예, 예.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 규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 자체가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실물 경기에서의 투자든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든 투자를 어떻게 보면 제어시키는 그런 아주 큰 변화라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그 닉슨 때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체제에 대한 어떤 극도의 불확실성이었고 역사적 어떤 변환점이었지만 지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연히 생각해왔던 생산과 소비, 교역의 시스템, 요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뭐 요동을 안 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네. 규칙을 만든 자가 규칙을 파괴한다라는 만든 자가 공통점이 파괴하고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과 전략을 펼 때는 네. 뭐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니까 네. 뭔가 큰 그림이 있겠지, 예. 큰 뜻이 있겠지. 예.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말의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뭔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계산을 아예 안 하고 사나? 본인 입으로도 그냥 직관적으로 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잃는 것들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발을 빼겠지만 아마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금값이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궁금해요. 네. 그렇죠. 금값은 뭐 우리가 폭등이라는 기대보다는 네.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은 절대 짧은 기간 안에 제거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그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계속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네.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3,500달러대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 소장님, 네. 은은요. 제가 이게 네네.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게 벌써 한 반년이 넘었는데 네. 얘가 네. 이렇게 2011년 이후에 한참 떨어졌다가 네. 올라는 왔는데 이게 또 저 차트쟁이들, 차티스트들 좋아하는 거 그동안 하락에 대한 61.8%라는 여기를 갖다가 1년째 맴돌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금은 이미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얘는 지금 그래도 49점 예, 49불 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이게 아직도 30불이니까 네. 금에 대비해서 많이 좀 낮아져 있고. 네. 근데 대신 또 은도 금이 좀 이렇게 비싸 보이면 은으로 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네. 예. 이렇게 비유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상자산 시장에 가상자산 네. 시장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느낌이에요. 비트코인이 금이고. 그렇죠. 이더리움이 네. 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많이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한참 위에요. 네. 트럼프 당선 이전에는 한 6만 달러대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한 8만 달러 그렇죠. 근처에서 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예. 여전히 괜찮은데 이더리움은 반대로 트럼프 이전의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계열에서 네. 그 자산의 가족 중에서 예. 가장 똘똘한 아. 자산으로 더 쏠리는 예. 왜 그럴까? 이건 결국에는 돈이 많이 풀린 시장이어서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불확실해진 시장에서 더 똘똘한 놈한테 쏠리는 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은은 뭐
나쁘게 말하면 유사금, 가짜금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금속은 귀금속인데 예. 사람들한테 그 주는 소구 포인트가 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은이 갖고 있는 성격상 은이 용도도 귀금속 반, 산업금속 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귀금속의 가격 변동과 산업금속의 가격 변동에 동시에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놓고 봤을 때 금은 좋지만 산업금속은 안 좋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은은 중간에서 당연히 뭐 금보다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또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은은 희소성에서도 금보다 좀 떨어지는 측면이 크다 보니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그 투기 포지션을 잡기도 또 좋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 대신에 은을 투자하시는 분들, 예. 좀 더 소액으로서 귀금속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은 투자에 많이 나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은 무조건 금이다. 근데 만약에 이 귀금속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좀 나는 좀 위험하게 해서라도 좀 투자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은 투자도 좋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그래요? 있으니까. 아, 그럼요.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금과 은은 좀 성격이 좀 다르다. 다르다. 예. 네. 저 유가 여쭤볼게요. 아.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WTI가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80. 근데 지금 어느덧 $60 이러면 한 25%가 떨어진 거죠. 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이 네. 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유가가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수요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급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경기는 좋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는 경우가 예. 될 것이고요. 예. 반대로 유가가 제일 안 좋은 시기라고 한다면은 경기는 나빠지면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사실상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있기는 있는데 네. 크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네. 뭐 가자지구니 무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니 이런 것들이 이미 3년 4년 된 뉴스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 뭐 최근에 이란 이제 핵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시장에서는 그다지 커다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보다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시장을 좀 더 지배하는 부분이 큽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져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냐, 네. 경기가 나빠져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냐라는 측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자들 대표적인 공급자인 미국과 이 오펙 쪽 이쪽에서 공급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도 셰일 오일들 증산을 예, 해왔고요. 예, 예.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또 기대보다 예상보다 웃도는 한 40만 배럴 증산을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인데 공급은 더 는다? 그렇죠. 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지? 유가가 좀 더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합리적 추론들이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가는 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떤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가 그러면은 뭐 50불, 뭐 40불 더 내려가는 거냐라고 네. 하시는데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예. 이 정도 유가 이하부터는 이익이 안 남는 수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셰일 원유 같은 경우는 일부 쪽에서는 $50 밑으로부터는 이제 이익 안 난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생겨요. 예. 감산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글로벌 원유의 이 생산 그 코스트는 배럴당 $40다. 이건 마지노다. 이 마지노다. 밑으로 떨어지면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나 뭔가 뭔가. 커다란 어떤 팬데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 유가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유가 밑으로 가게 되면은 그 생산자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배럴당 한 $50대의 유가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뭐 유가 빠지면 정유주가 빠지고 유가 오를 때 같이 정유주 오르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시장 반응인데, 야 SK네트워크나 S몰 같은 거 보니까 정유 너무 기업들 특히나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좋을 수밖에 기본적으로 없어요? 정유 기업들은 예. 정제 마진이 핵심이거든요. 예, 정제 마진이 보통 한 4달러, 5달러 이 정도를 보통 이제 예. 그 뭐랄까요? 그 어떤 브레이크 예. 이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정제 마진이 한 6달러, 뭐 그 정도, 7달러, 예. 뭐 정도 거의 정제 마진의 마지노선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데다가 유가 떨어지면은 재고 평가 손실 나죠. 아하. 그다음에 환율 올라가면은 환 손실도 예. 생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정유 기업들은 적자 볼 가능성이 높은 지금 시즌인 거죠. 그래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정유 기업 투자의 포인트는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정제 마진, 그러니까 정제 마진. 즉 경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경기가 네, 네. 좋아지면은 정제 마진이 커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제 네. 마진이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경기 둔화 이슈가 지금 정유 기업, 네. 화학 기업에 상당히 지금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